지난 봄에 마시안 해변, 여기 영종도 마시안 해변인데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그 칸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파도 소리 때문에 제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가 삭제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칸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오늘 몇 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칸트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그 동양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제가 새로 많이 발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신비주의지 서양 철학은 엉터리라는 거, 제가 뭐 이제까지 말한 내용으로 보면은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플라톤 철학부터. 이게 뭐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폭력적이죠. 물론 그 서양 철학에서도 근본은 신비주의인데 그 신비주의의 원조가 동양이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을 했어요. 이거 삐끄래. 아이씨, 없던 새끼가 빵빵거려. 일로 가면 막혀 있고, 다 막혀 있어요. 여기 다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철책을 둘러가지고 다 막아놨는지 모르겠네. 해변에 내려가지도 못하게. 이거는 지네 땅이라고 해도 해변도 지네 거야. 통로도 다 길을 막아놓고. 이거 불법 아니야, 불법? 그리고 책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지난 12월에, 작년 12월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쓰다가 그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칸트 순수이성 비판 보느라 시간 뺏기고, 또 그 봄에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6월쯤에 다시 재개했는데 그 후엔 다행히 진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내용은 4분의 3쯤 썼어요. 그래서 나머지 4분의 1 쓰고 정리해가지고 빠르면 올해 안에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거 다 막아놔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네.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해지는 반대쪽으로 맨발 걷기 하면서 걸을 수 있는데, 해피해서 다 막아가지고. 지난 5월에 일산 호수공원 가서 방송했을 때 제가 이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댓글에 뭐 내가 뭐 친중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욕을 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례한 거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제가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근데 제가 친중파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도리어 이 코로나 때
이 중국에서 너무 과도하게 록다운 하는 걸 보고 일로 들어갈 수 있을래나? 중국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중국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록다운 하는 거 보고 포기했었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더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니까 친중파로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는 전에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공모해서 일으킨 거지 이게 단독으로 일으킨 게 아니죠. 서로 뭐 주범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주범인데 둘이 서로 비난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둘 다 주범이란 얘기죠. 야씨,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야, 미치겠네. 저쪽에 트인 곳이 저번에 왔을 때 있었는데 뭐 수년 전부터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하고 요즘은 뭐 서로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중국과 미국은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옛날에 미소 냉전이 그랬듯이 그때도 그랬는데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너무 미소 냉전하고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적대적 공생관계가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대만을 놓고 뭐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막 엄청 떠들어대는데 둘이 적대적 공생관계면 전쟁이 안 일어나죠. 냉전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죠. 어디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을래나? 중국이 보면 항공모함도 별로 없고 후지고 그래서 이 무력에 있어서는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의 상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감히 도발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중미 갈등이니 뭐 디커플링이니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소 냉전 때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냉전을 위장하기 위한 그런 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사실은 뒤로는 중국과 미국이 은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려가는 거야?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봐요. 드디어 해변에 왔습니다. 저쪽 끝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중간쯤 왔네요. 저쪽에 해루질 하는 사람들 많고 이게 뭐 맨발 걷기 하기도 뜨겁겠다. 뜨겁겠어. 발바닥이 타겠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모래가 뜨겁진 않네. 중국과 미국이 뒤에서 은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게 그 증거죠. 요즘 유튜브로 중국의 거리를 제가 잘 보는데 보니까 확 달라졌더라고요. 10년 전처럼 이 중국 사람들이 머리도 안 감고 머리 떡져가지고 다니고 촌스럽지가 않고 뭐 한국 사람 같이 세련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류가 유행해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케이팝 듣고 한국 화장품 엄청나게 사가고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엄청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되게 이쁘고 세련되고. 그리고 그 인프라 구축을 엄청나게 잘 해놨는데 도로도 잘 닦아놓고, 특히 그러니까 이 전통 건축을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관광지로 아주 관광하기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 그러지만 이 문화적인 면에서 이렇게 패권 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전 세계 공장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전 세계 물건 팔아먹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요. 이쪽으로 다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채권을 2천억 달러를 팔아쳤죠. 2천억 달러 이상, 한 3천억 달러 팔아쳤다 그러던데, 그걸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쓴 것 같아요. 중국의 이런 현실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진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난 과거에 미국 패권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잘 못했죠. 세계 정세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도 물론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거로 봐야죠. 여기 백사장보다는 갯벌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갯벌 오랜만에 갯벌 맨발 걷기. 여기도 갯벌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발이 안 빠져요. 갯벌이 뭐 맨발 걷기 하는데 최적이죠. 요즘 유튜브에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거 나타나가지고 중국이 곧 망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수출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전환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를 그 전환하는데 충격이 오니까 그걸 이용해 먹은 것 같아요. 여긴 좀 빠지네. 여기 좀 빠져요. 푹푹 빠져. 무섭다. 그래서 이 수출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 충격에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은 망한다고까지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죠.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북한 망한다는 얘기처럼 근데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은 이 중국보다 미국이 지금 더 빨리 망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코로나 때도
8조 달러나 풀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낮춘다고 지금 금리를 그냥 급격히 인상하고 긴축 경제를 펼친다고 하는데, 또 뒤로는 또 돈을 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앞으로는 돈을 걷어들인다고 하면서 뒤로는 또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긴축이지 실제로는 긴축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요번에 대선, 올해 말에 대선을 앞두고 또 뭐 2조 달러나 푼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이제 민주당이 패하니까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 전략으로 돈을 푸는 거죠. 긴축이라면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기는커녕 이제 대선 끝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한 7조 달러를 풀고, 아니 코로나 때가 아니라 코로나 때 8조 달러 풀고, 그 전에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한 뭐 6조 달러인가 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를 푼 게 2008년 경제 위기 때보다 한 10배 이상 풀려 있는 상태라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미국 장기국채는 안 팔리고 있어요. 신년물 장기국채는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국채만 팔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뭐 달러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달러 패권이 사라지면은 미국은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까지 그걸로 버텨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빨리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는 거의 안 보여요. 이게 엉터리들이죠. 이게 중미 갈등이 이제 표면적으로 전개되니까 그거를, 그 쇼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따라 망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해서 중국이 25%를 차지하는데, 전에 40%에서 많이 줄긴 했지만은 중국이 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좋다고 전문가라는 놈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신나게 떠들어대는데, 신나게 떠들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달러 패권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바이든이 민주당에서 대선 앞두고 막 2조 달러나 풀어대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마지막 돈잔치라고 생각하고 얘네들 이판 사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